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강사 라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12월 1일부로 기계스토리 사이트가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고 응원도 많이 해주신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오픈했고요. 사실 이전부터 가오픈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미리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서 암기가 아닌 흐름으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많은 분들께 인정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재밌고 더욱 쉽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 그리고 무료 요약집 나눔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를 빌려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고요. 다시 우린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죠? 여러분들, 용접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아직도 미그, 티그 이러고만 계시는 분들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미그 용접, 티그 용접이 어떤 건지 정말로 잘 알고 계신가요? 용접 부분은 시험에도 꽤나 비중 있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많은 산업 분야에도 빠지지 않고 이용되는 부분이 바로 용접입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다들 아시지만 막상 공부하시는 거 보면 너무 흐름을 잡지 못하고 그저 암기만 하시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용접에 대한 완전한 흐름을 잡아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실 준비하시고요. 한 번에 용접 단원을 다 잡아올 거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담백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용접이 어떤 건지 분류화 시켜봤습니다. 용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접이라고 부르는 융접과 그리고 압접, 마지막으로 납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융접은 붙이고자 하는 금속과 모재를 가열을 통해서 용융, 즉 녹여가지고 결합시키는 방식을 융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압접은 접합부를 가열을 한 다음에 압력을 가해서 붙이는 방식을 압접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마지막 납접, 우리 납땜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방법은 모재를 녹이지 않고 제3의 금속인 용가재를 녹여가지고 결합시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쉽게 말해서 완전히 녹여서 결합시키는 방법을 융접이라고 표현해 줄 거고요. 녹이지는 않고 가열만 한 상태에서 압력을 가해서 결합시키는 방법을 압접. 마지막, 모재는 녹이지 않고 제3의 금속을 녹여서 결합시키는 방법은 납접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깔끔합니다. 간단하죠? 우리 결합 방법은 나사 결합도 있을 거고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기계요소 설계 과목에 나오는 리벳 결합도 있을 거고 등등 있죠. 이런 결합들에 비해서 용접 결합이 가지는 특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친구들의 특징을 알아야 어떨 때 용접을 써야 되고 어떨 때는 피해야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용접의 특징은 먼저 기밀성, 수밀성이 다른 결합들에 비해서 아주 뛰어나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접합부를 완전히 한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개념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볼트나 리벳처럼 결합하는데 부자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재나 중량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두께에 대한 제한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말하긴 좀 어렵지만 다른 결합들에 비해서 영향을 훨씬 덜 받는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제품을 녹이고 하는 과정 때문에 용접이 잘 됐는지 품질 검사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제품에 열을 가해서 접합시키기 때문에 열 변형에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 이음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흐름 잡히셨나요? 이 중에서 납땜은 사실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을 거고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아크 용접, 가스 용접, 그리고 앞접 중에 하나인 전기 저항 용접. 요 친구들이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용접은 연료가스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을 사용해서 금속을 접합하는 용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연소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현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스 용접을 다시 쉽게 풀이해 보면 산소와 연료가스를 이용해서 강한 불꽃을 만들 거고요. 그 불꽃으로 접합부를 녹여서 용접시키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흐름 잡히셨나요? 이때 연료가스는 산소와 산화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는 아세틸렌 또는 수소와 같은 기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스 용접하면 산소 아세틸렌 용접이 대부분이다. 요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친구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특징도 살펴봐야겠죠. 가스 용접의 특징은 연료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불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용접 방법에 비해서 두께의 제한을 덜 받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 두 가스통만 있으면 되니까 설치 비용이 비교적 적을 거고요. 가스 용접과 가장 비교되는 게 이후에 배울 아크 용접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광선이 나오거든요. 우리 전문 용어로 아다리 걸렸다라고 하는데 용접 마스크 없이 이 아크 용접을 하게 되면은 아주 눈이 다 망가져 버리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스 용접은 좀 더 유해한 광선이 덜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단점인데요. 단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안 좋은 부분은 일단 아크 용접에 비해서 가열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가열 시간이 길고요. 열 변형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가스 용접은 산소와 연료가스 이 두 가지의 산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불꽃으로 제품을 녹이고 용접하는 공정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연료가스는 아세틸렌 가스고 아크 용접에 비해서 열량 조절이 쉽고 설치 비용이 싸지만 폭발의 위험성이 높고 열 변형에 취약하다. 이렇게 흐름 잡아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림 한 번씩 봐주시고요. 정리 잘 되셨으면 두 번째는 아크 용접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산업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용접 방법입니다. 아크 용접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크, 즉 방전 현상을 이용해서 순간적인 열로 금속끼리 접합시키는 용접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크를 발생시키려면 전류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를 통하게 하는 집게를 제품에 물려둔 거 보이시죠? 아크 용접은 종류가 꽤나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피복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많이 외쳤던 불활성 가스 용접, 미그와 티그 용접 등이 있습니다. 아크 용접은 가열부를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용접 변형이나 잔류력이 적고요. 물론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용접 강도가 크고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 용접에 비해서 설치비가 비쌀 거고요. 아크 용접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용접을 좀 배운 적이 있는데, 처음엔 어찌나 어렵던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아크 용접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제 비용이 꽤나 높기 때문에 종류 하나하나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크 용접은 아크를 발생시키는 전극 부분이 소모성이냐 비소모성이냐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는 또다시 그 전극 부분이 피복의 보호를 받는지에 따라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처럼 여러 가지 아크 용접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 전부 다 배우진 않을 거고 가장 대표적인 이 빨간색 부분들 위주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아크 용접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피복 금속 아크 용접부터 설명드려 볼 텐데, 아까 아크 용접 그림 기억하시나요? 이 그림이었죠. 이 친구가 바로 피복 금속 아크 용접입니다. 이 용접은 용접봉을 집게에 물려가지고 아크를 발생시켜서 접합시키는 용접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친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용접봉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위에 그림 보시면은 이 친구가 바로 피복 아크 용접에 쓰이는 용접봉입니다. 이 가운데 심선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전극 부분으로 아크가 발생되면서 용가제 역할을 하는 친구가 될 거고요. 여기 바깥에 씌워져 있는 회색 부분이 바로 피복제입니다. 이 피복제는 심선이 용융되면서 냉각하기 전에 대기로부터 산화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서 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대기를 차단시켜 주면서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크도 안정적이게 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탈산작용, 냉각 속도 지연 등 용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피복제,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 잘 하셨으면 다음은 잠호 용접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설명드릴 아크 용접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바로 잠호 용접입니다. 잠호 용접은 용접봉 자체가 피복에 씌워져 있진 않고요. 비피복 용접봉은 와이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될 거고요. 피복제 역할을 하는 입상의 용제를 따로 계속 공급해 주면서 용접하는 자동 용접 방법을 의미합니다. 피복제, 즉 플럭스 안에서 이렇게 용접을 한다고 해서 잠호 용접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용접 부분 학생 때 배우신 분들 중에서 잠호 용접이 실제로 어떤 용접인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왜 잠호 용접이라고 부르는지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외우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참고서들을 보면은 그림이 없거나 있어도 어떤 느낌인지 잘 와닿지 않게 그려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잠호 용접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림과 이름을 한 번씩만 매칭을 시켜 놓으면 앞으로는 절대로 까먹지 않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 친구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아크 효율이 아주 높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제에 완전히 덮인 곳에서 용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크가 보이지 않아서 청정한 환경 속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요 정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수동 용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용접선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하긴 어렵겠죠. 그리고 당연히 설비비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자모 용접은 아주 고급 용접에 속한다는 부분 함께 가져가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입니다. 이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의 특징은 피복제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피복제는 아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아니었나요? 근데 이 피복제가 없으면 어떻게 안정화시키나요? 맞습니다. 피복제는 아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불활성 가스 용접에서는 이 피복제 역할을 불활성 가스가 대신해준다. 이렇게 흐름 가져와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불활성 가스라는 거는 고온에서도 주변과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가스를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를 감싸주면서 외부로부터 아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대표적인 불활성 가스로는 아르곤 또는 헬륨 등이 있습니다. 이 불활성 가스 용접은 미그 용접과 티그 용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그는 소모성 전극,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용접 와이어인데 자모 용접처럼 와이어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자동 공급되어지는 방식이고요. 티그는 영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텅스텐 전극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비소모성 용접이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여기 이 바늘 같은 부분이 텅스텐 전극이고 모재를 녹여서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면 이제 잘 안 까먹으실 거예요. 미그 용접 부분은 아쉽게도 사진이 잘 없어가지고 이런 걸로 가져왔는데 이해는 충분히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맨날 불활성 가스, 티그, 미그, 용접 끝 이러지 마시고요. 왜 불활성 가스를 쓰는지에서부터 출발해서 큰 흐름으로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이번 이론 시간의 마지막 앞접에 해당하는 전기저항 용접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모재를 녹여서 융접하는 용접 방법들을 배웠다면 이번에 배울 용접은 제품을 가압시켜서 압력으로 접합시키는 압접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 압접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는 산업에서 ERW라고 불리는 전기저항 용접입니다. 전기저항 용접은 두 금속에 전류를 흘려서 접촉부를 가열을 시킨 다음에 기계적 압력을 가해서 접합하는 용접을 말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용접들이 ERW 방법들 중 하나인데요. 이 중에서 보통 조관이라고 하는 이 강판을 말아서 파이프로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이 용접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흐름 잡히셨나요? 이 용접은 크게 겹치기 용접과 맞대기 용접 이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겹치기 용접은 두 접합부를 위아래로 서로 접합한 다음에 결합시키는 용접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점용접,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심용접, 그리고 프로젝션 용접이 있습니다. 점용접은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말 그대로 특정 부위만 포인트별로 가열 및 가압시켜서 접합시키는 용접 방법이고요. 이 용접 방법을 쭉 연결해서 용접하게 되는 걸 심용접이라고 불러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이름과 그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션이라는 말은 돌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 용접은 접합할 모재의 한쪽 판에 돌기를 만들어서 겹쳐주게 될 거예요. 이러면 전체적인 판이 다 닿아져 있을 때보다 전류가 집중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합이 가능합니다. 겹치기 용접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 맞대기 용접입니다. 겹치기 용접이 상하로 결합시키는 거였다면 맞대기는 길이 방향으로 접합시키는 용접을 의미합니다. 먼저 업셋 용접인데 업셋 용접은 가장 기본적인 맞대기 용접으로 제품을 이렇게 서로 맞대어 붙여놓고 가열 그리고 가압해서 붙이는 용접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플래시 용접인데 플래시 용접은 제품을 살짝 띄운 채로 전류를 흘리게 되면 가운데에 플래시 현상이 일어나면서 발열되게 되는데 그 열과 가압을 통해서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퍼커션 용접이라는 게 있는데 퍼커션은 타악기 또는 충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접합부에 단시간에 아크를 발생시키고 순간적인 충격을 가압해서 그 부분만 국소적으로 충격 가압, 접합시키는 용접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퍼커션 용접은 사진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따로 가져오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흐름 잘 가지고 오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떤가요? 용접 재밌게 들으셨나요? 용접이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전공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공부해 보셨을 단원일 거예요. 하지만 확신컨대 이 강의를 듣기 전과 듣고 난 후가 용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용접 문제는 사실 이후에도 용접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출제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지금 배웠던 이 큰 맥락을 완전히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잘 정리되셨을 거라 믿고요. 용접 문제 가져왔으니까 같이 풀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용접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용접의 특징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있었고요. 용접은 제품이 녹아서 완전히 붙어버리기 때문에 용접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열해서 하기 때문에 잔류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답 1번 하시면 됩니다. 2번은 피복 아크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이 피복제는 아크를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산화물 제거, 정연작용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외부로부터 막을 생성시켜서 용착 효율을 증가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용착 금속의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연시킵니다. 그러니까 답 4번 하시면 되겠네요. 흐름을 잘 가지고 오셨다면 문제들은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금방금방 풀리시죠? 계속해서 3번 모재 용접부에 용재 공급관을 통해서 입상의 용재를 공급하고 그 속에 용접하는 방법은? 이렇게 물었어요. 용재 공급관에 용재를 계속 공급해 주면서 그 속에서 용접봉을 넣어서 자동 용접하는 방법, 서브머지드 자모 용접이었다, 그죠? 답 4번 하시면 됩니다. 다 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네 번째 문제는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에서 소모성 전극 와이어를 사용하는 용접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대표적으로 미그, 티그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티그는 텅스텐 전극 와이어를 쓰기 때문에 녹는 점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전극이 소모되지 않는 비소모성 아크 용접이 되겠고요. 반면에 미그 용접은 자모 용접처럼 용접심이 전극 와이어로 계속 공급되면서 용접되는 소모성 불활성 아크 용접입니다. 그러면 답 찾아보시면 4번 미그 용접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전기저항 용접 문제입니다. 스폿 용접과 같은 원리로 접합할 모재의 한쪽 판에 돌기를 만들어서 통전과 동시에 가압해서 접합시키는 용접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전기저항 용접 종류 한번 떠올려 보시면 크게 겹치기 용접과 맞대기 용접이 있었고, 이 중에서 돌기를 만들어서 전류의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압접시키는 용접법은 돌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션 용접이었으니까 답 2번 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용접 재밌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용접하면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큰 흐름만 한번 잡아주시면 딱히 외울 것도 없고 용접에 대한 원리도 쉽게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알려드린 유형 말고도 몇 가지 유형이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오늘 배우셨던 부분만 탄탄하게 가져오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럼 들어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